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1과 2 그리고 J리그 컵 한 경기를 로 일단은 구성을 해왔습니다. 일단 토요일은 그래도 운이 좋게 조금 적중이 됐습니다. 위에 있는 게 이제 주력 픽이고 밑에 있는 게 부주력 픽인데, 위에 있는 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2.6배당이 적중이 됐고 밑에 픽은 이제 4.0배당이 적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자체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 폴더 이상 조합했을 때 추가적으로 배당이 지급이 되고, 3폴더 이상, 5폴더 이상 이렇게 폴더 수를 많이 가져갈수록 추가적인 배당이 추가 지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제하고 나서 아이템 구매를 하게 되면 캐럿을 10%를 추가로 지급을 한다라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카페가 인플레이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가입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씩 가입하시면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K리그 1 경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대 전북현대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무패 쪽, 전남 쪽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전북이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이 일단은 배당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상대 전적을 보면 1승 3무 5패로 전북이 굉장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남은 이창용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리차드 그리고 이재원 선수는 출전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이용 선수가 국대에 차출이 돼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최철수는 부상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남의 패로 전북의 승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사실 최근에 전북의 경기력만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북을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주말에 결과적으로 무승부를 만들어내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또한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 봤을 때 리차드가 빠진 부분, 여기에 이창용까지 없기 때문에 이 주축 자원 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의 최근에 수비력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축 자원 2명이 빠진다면, 그래 전북이 이 경기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올림픽 대표에 차출된 선수들이 주말 경기에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말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용과 최철수는 제외한 베스트 멤버의 전북이라면 성남 상대로도 강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좀 언어버에서 이 오버 쪽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네, 일단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득점을 할 만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구스타보도 복귀를 했고 바로도 복귀를 한 상황이고, 일류첸코도 남아 있고요.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 실점을 할 만큼의 지금 이 주축 자원들이 빠진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또한 최근에 수비진의 주력도 너무 느리고 공간도 굉장히 많고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성남의 뮬리치가 그래도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저는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역배지만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점 차 정도로 전북이 좀 힘겹게 이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도 좀 고민됐었을 정도로 전북의 최근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수비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은 상황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남의 최근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쉽게 무너지는 경기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점 차의 전북 승을 바라보고 성남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대 서울의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상대 전적은 3승 4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상호가 이제 국대 차출이 됐고요. 고강민, 한찬희, 고유한, 박정빈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대구가 지금 완전체의 대구, 그리고 최근에 흐름도 너무 좋고 홈에서의 모습도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나상호가 없는 서울, 그리고 부상자도 많은 이런 서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구가 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구가 이 올림픽 대표에 차출된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진용도 이제 경고 누적에서 지난 주말에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득점을 한 후에 좀 지키는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좀 아니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어서 대구의 핸디캡 무승부로 1점차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4번 경기 이 3번 경기는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는 대전 대 안양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5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전은 이지솔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경기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면 대전은 바이오, 파투, 알리바이프, 이현식, 박인혁 등 스쿼드는 괜찮은 편입니다. 침투하는 모습이나 중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심동훈이나 조나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맹성훈, 그리고 아코스티는 뭐 원래 잘했던 선수고, 김경중도 측면에서의 스피드는 또 좋은 선수고요. 모재현이나 닐슨 주니어는 좀 수비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양의 공격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측면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역습도 좀 좋았습니다. 수비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경기긴 해요. 안양의 공격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의 배당도 좀 높은 모습, 대전의 경기력이 엄청 좋다라고 저는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양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이 측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뒷공간 등 역습에도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고, 대전이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팀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많고 저는 무승부의 결과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2.5점 기준으로 언더가 정배인데 이 경기도 역배인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를 좀 역배를 바라보는 부분은 두 팀 다 공격진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전도 일단은 바이오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파투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체로 투입되는 박인혁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양 역시 뭐 심동훈이라든지 조나탄도 굉장히 좋고요.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뭐 아코스티나 김경중 등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역배지만 좀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핸디캡 패죠. 안양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김천 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김천은 구성윤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고요.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안산은 강수일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두 팀의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천 상무는 심상민이나 뭐 정승현, 정재희, 뭐 박동진, 조규성,
오영규 이렇게 좀 자원들은 수비나 공격에서의 자원들은 좀 괜찮은데 중원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력이 좀 약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플레이나 역습도 좋은 편이긴 하지만 스쿼드도 뭐 좋은 편이죠. 하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지난 시즌 상주 상무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심재민, 산티아고, 김윤도, 이화세, 뭐 두아르테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저는 안산의 경기력은 조금 좋게 봤습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도 그렇고요. 풀백들의 오버래핑도 굉장히 좋았고 중거리 한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가 좀 아쉬운 게 수비가 좀 쉽게 벗겨져서 중앙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측면 공간 이렇게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천의 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김천이 일단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봤을 때 5연속 무승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천의 패로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산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버래핑도 굉장히 좋았고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3백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측면의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역습 때도 뒷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공간도 좀 있는 편인데 안산의 중거리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크로스 공격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역습이 뭐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좀 없었긴 하지만 상주의 최근의 수비력 또 저는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력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방에 박동진이라든지 아니면 오영규나 조규성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유형의 선수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가까운 게 조규성 선수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덜 익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이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상주의 수비가 이 권경현 선수가 빠지고 나서의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이변을 바라보고 김천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주는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좋긴 하지만 이런 역습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천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김천의 핸디캡 패배, 이 안산의 프랜승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 대 시미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배당 역시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J리그 컵 경기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시마가 시미즈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어요. 8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가시마는 유야키퍼 그리고 마치다, 주앙, 우에다 이렇게 좀 출전 불가능한 선수들이 있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미즈 역시 곤다 키퍼가 결장 예정이고요. 테루키, 아우쿠스토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 가시마와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는 시미즈가 만났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봐도 가시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가시마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 시미즈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시마가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일단은 경기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조금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무승부 전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에서는 당연히 가시마 쪽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무승부로 가져가 보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가시마가 무리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성남의 패배, 2번은 대구의 언더, 3번은 가시마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대전의 핸디캡 패배, 5번은 김천의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요. 단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마의 언더, 두 번째는 성남의 패배, 세 번째는 대전의 핸디캡 패로 가져가 봤고 5.1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에 성남의 패배나 이제 대전의 핸디캡 패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벤트까지 포함이 돼서 배당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에는 이 리그 경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에는 이제 A매치 경기들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